백태 같은 설태도 끼고 세균들이 많이 자라고 입냄새에 온상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혀를 팍팍 닦으세요. 구토를 하면서 혀를 닦는다? 과연 혀를 제대로 닦을 수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혀를 닦죠. 과거에는 사실 혀 닦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색해 하셨는데 혀의 뒷부분 백태 같은 설태도 끼고 세균들이 많이 자라고 입냄새에 온상이 된다. 그래서 혀를 꼭 닦아주라고 하는데 제가 혀 닦을 때 몇 가지 좀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게 첫 번째는 저희가 혀 모형을 실제 사람 혀를 본을 떠서 이렇게 혀 모형을 만들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혀를 팍팍 닦으세요. 사실 혀를 팍팍 닦게 되면 일단은 남자들 목욕탕에 가시면 거의 다 헛구역질하고 있습니다. 웩웩거리죠. 아주 강한 자극에 의해서 구토를 하면서 혀를 닦는다? 과연 혀를 제대로 닦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거의 그냥 닦는 자리만 닦게 되고 오히려 그 부위에 상처가 나게 되죠. 그래서 저는 혀를 닦을 때는 혀를 부드럽게 쓸어주듯이 수시로 닦아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혀는 팍팍 닦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만약에 칫솔을 사용하신다면 칫솔을 이렇게 가운데로 막 닦지 마시고 약간 옆으로 사선으로 한다든지 해서 빠르게 스치듯이 닦아줌으로써 자극도 덜 주고 전체적인 면들을 고르게 여러 번 닦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혀 클리너를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혀 클리너도 너무 강한 자극이 있는 또 조잡하게 만든 그런 플라스틱, 날카로운 플라스틱으로 막 긁지 마세요. 혀에는 많은 작은 돌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 자극을 주게 되면 오히려 상처도 나고 제대로 닦을 수가 없고 설태는 제거 안 되면서 입안의 환경만 나빠지게 되는. 그래서 저는 꼭 부드러운 실리콘이라든지 또 안정적으로 건강을 생각해서 만든 무슨 합성 고무 또 어디에서 검증되지 않은 그런 것들 쓰지 마시고요. 최대한 재료 하나에도 구조 하나에도 혀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혀 클리너를 사용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칫솔을 어떻게 보관할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죠. 제가 늘 얘기합니다. 아무리 가족이 사이가 좋아도 하나의 컵에다 모든 칫솔을 모아놓지 마세요 라고. 사실은 여러분들 칫솔을 사용하게 되면 칫솔에 심겨져 있는 작은 구멍들이 있죠. 그런 사이에들의 세균들이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칫솔을 사용하고 나서 보관을 할 때 제대로 소독도 안 된 상태에서 가족들끼리 모여 있으면 여기 있는 세균이 절로 가고 저기 있는 세균이 열로 가서 세균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칫솔은 각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럼 우리가 칫솔을 어떻게 소독하면 좋을까? 사실은 저는 칫솔질을 한 이후에 이 치약이라든지 음식물 찌꺼기에 남아있는 거를 충분히 닦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약을 묻혀서 칫솔질을 하다 보면요. 결국은 입안은 잘 헹구는데 칫솔은 잘 헹구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두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칫솔에 먼저 물을 묻히세요. 그리고 칫솔을 털어주세요. 그러면 칫솔 모에 얇은 피막으로 수분이 붙어 있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치약을 짜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칫솔질을 하고 나서 물로 충분히 헹군 다음에 털어주세요. 그러면 사이사이에 있는 치약들이나 찌끄러기들이 충분히 진동에 의해서도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칫솔은 사용하고 나서 잘 닦아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한 칫솔을 바람이 부는 곳 그리고 햇볕이 있는 곳에 가끔 말려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요즘은 자외선 소독기도 있고 여러 가지 소독약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시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종종 칫솔의 보관은 각자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곳 혹은 종종 해가 나는 곳에 태양에 의한 소독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것도 되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